안녕하세요. 공감하면 보통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떠오르는데,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공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읽어 드릴게요. 그녀와 아들의 관계와 별개로 내 맘에 크게 와닿은 편지 한 대목이 있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야. 절대 후회하지 않아. 라고 다짐하듯 살았다는 엄마 자신의 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퇴로를 막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퇴로를 막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젊은 날 자신이 자기 퇴로를 막았던 사실을 떠올렸다. 네가 원하면 해라. 다만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하지는 말라고 했던 그 말은 젊은 날 스스로에게 세뇌하듯 했던 얘기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우선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젊은 날에는 미처 물을 수 없었지만 이제 떠올랐으니 자신에게 눈을 포개고 물어봐 줘야 한다.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니?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 거 맞니? 진짜니?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개의치 말고 진심으로 물어봐 줘야 한다. 빠르게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들으려 애쓰지 말고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질문 언저리에서 충분히 배회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쫓기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마음을 먼저 둘러봐야 한다. 그 일을 계속하든 당장 그만두든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처음으로 그 질문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집중 또 집중하는 것, 자기 마음의 구석구석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으면 플래시로 비춰가며 찬찬히 더듬어 보고 눈길도 포개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좋은 대답과 결정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하고 공감해주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끝내 보호하는 것이다. 내가 외롭게 살아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외로웠던 시절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외롭게 살면 절대 안 돼 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상처는 일방적 계몽과 충고의 형태로 상대방의 마음에 칼로 꽂히기 쉽다. 공감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상처는 일방적 계몽과 충고의 형태로 상대방의 마음에 칼로 꽂히기 쉽다. 그렇게 살면 외로워져. 안 돼. 당당하게 살아야 해. 자기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 아무리 훌륭한 말이어도 일방적인 계몽과 교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듣는 이에게 강박관념으로 남거나 상처만 주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저 겉보기에 좋은 말일 뿐이다.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 요 글은 이 작가가 쓴 게 아니고 이 작가가 상담을 해준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은 바쁜 일상 중에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문득 저를 깨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넌 누구니? 지금 이 순간이 너한테는 어떠니?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 재미있니? 되묻습니다.
제 감정과 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동안은 오늘 잘했니? 얼마나 보람된 일을 했니? 라고 되물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결의 질문입니다. 나에 대한 이런 질문이 신기합니다. 지위나 권력, 재산이나 역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셨죠? 가치관이나 신념도 바뀌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 하셨죠? 그러나 내 느낌, 내 감정, 내 마음은 내 존재 자체라서 무조건 주목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하셨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마음이 아닌 판단의 잣대로만 대했던 것이 미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는 공감과 공명이 아직은 안개 속 불빛처럼 언뜻 보이는 정도지만 이제는 잡힐 듯도 합니다. 다정한 전사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상담받았던 사람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녀는 이전의 그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더 담담하고, 더 당당하고, 더 안정적이다. 그녀를 감싸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타인을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공감까지 가는 길 구비구비마다 자신을 만나야 하는 숙제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마음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존재의 차원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절친 사이라도 실제로 나는 그는 나를 만난 적이 없는 관계일 수 있다. 공감이란 제대로 된 관계와 소통의 다른 이름이다. 공감이란 한 존재의 개별성에 깊이 눈을 포개는 일, 상대방의 마음, 느낌의 차원까지 들어가 그를 만나고 그 마음을 포개는 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내 마음, 내 느낌을 꺼내서 그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일이다.